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외제차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계급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벌어진 아주 통쾌한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22층.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세화여자고등학교 75년도 졸업생들의 정기 동창회였죠. 하지만 이곳은 그냥 평범한 동창회가 아니었어요. 참석자들 남편의 직업만 봐도 딱 알 수 있었죠.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병원장에 로펌 대표 변호사까지. 한마디로 대한민국 상위 1% 사모님들만 모이는 특별한 자리였거든요. 연회장 입구에는 눈에 띄는 팻말 하나가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창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특히 잡상인 출입 절대 불가라는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참 이상한 문구지만 이들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순수한 공간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였죠. 모임의 중심에는 김서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이 모임의 실질적인 주체자였어요. 서연은 오늘따라 유독 싱글벙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연신 미소를 감추지 못했거든요. 얘들아, 진짜 대박이야. 서연이 주변에 모인 친구들을 향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 동창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대. 누구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궁금하게. 옆에 있던 동창이 물었어요. 그게 말이야. 서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소곤소곤 낮췄습니다.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정성유통 창업자께서 우리 모임에 오신다는 거야. 그분이 직접 강연도 해주신대.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성유통이라는 이름은 이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뒤흔든 그야말로 전설적인 기업의 창업자였으니까요. 정말? 그분이 진짜 오신다고? 말도 안 돼.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해.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연회장 구석진 자리에는 다른 동창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지우였어요. 지우는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사실 지우는 이 자리가 영 불편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이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신은 이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동창들처럼 남편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자식들 명문대 보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참 어색했어요. 지우야, 넌 요즘 어떻게 지내? 서연이 지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의 느낌이 더 강했죠. 그냥 평범하게 지내.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참, 지우야. 서연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내 며느리 요즘 뭐 한다고 했더라? 온라인으로 뭘 판다고 들었는데.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하나 말이야? 온라인 쇼핑몰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어. 아, 인터넷 쇼핑몰? 서연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요즘 뭐, 너도 나도 하는 그런 거구나. 근데 지우야, 혹시 네 며느리도 오늘 오니? 아니야, 하나는 바빠서. 지우가 답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나나, 지우의 며느리였죠. 하나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연회장 안의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가 들어서자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결코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가 왜 여기에? 라는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서연이 하나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지우 씨 며느리 아니니? 하나는 시어머니인 지우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이모님.
여긴 어떻게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긴 우리 동창회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하나가 막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설마 네가 지금 여기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아니지? 서연이 입구에 팻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못 봤니? 하나의 시선이 잡상인 출입금지라는 팻말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정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정성유통 고문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 안이 순간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에게로 집중됐죠. 그리고 그 시선들 중에는 시어머니 지우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상황은 하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 정성유통 고문님을 만나겠다고? 서연이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어? 이 아이가 글쎄 정성유통 고문님을 만나겠단다. 어머나 세상에. 주변에서 피식하는 작은 웃음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하나의 가슴에 밝혔어요.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요. 정성유통 고문님의 조언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서연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거 하는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로 물건 파는 뭐 그런 거 말이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어요. 여기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너 같은 뭐라고 해야 하나? 잡상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잡상인이라는 단어가 연회장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잠깐만이라도 안 돼. 서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창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야. 정성유통 창업자님이 직접 오시는 아주 귀한 자리라고.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잃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서연은 일부러 잡상인 출입 금지 팻말을 다시 한번 가리켰어요.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글은 읽을 줄 알지? 잡상인, 출입 금지. 너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뜻이야. 주변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맞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라고 맞장구를 쳤고 다른 누군가는 여긴 격이 다른 자리야. 라고 소곤거렸어요. 하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시선을 찾았지만 모두들 외면하거나 서연의 편에 서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하나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지만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나서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지우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도 지우에게로 향했어요. 아, 지우야. 네 며느리 좀 데리고 나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분위기 망치면 안 되잖아.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하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닌 것 같구나. 어서 돌아가자. 하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왔어요. 정성유통 고문님만 잠깐 뵈면. 됐어. 서연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하네. 보안요원 불러서 당장 내쫓아야겠어. 서연이 진짜로 호텔 직원을 부르려고 하자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하나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하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마지막으로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자기 주제를 좀 알고 행동하렴. 세상에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말은 하나의 등에 날아와 깊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연회장을 걸어나갔어요. 지우는 며느리의 힘없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은 하나가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불쾌하다는 듯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요즘 것들은 자기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인터넷으로 물건 좀 판다고? 어디 감히 정성유통 고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원. 주변 동창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른데. 정성유통 고모님 같은 분이 그런 구멍가게 사장이랑 시간을 보내실 리가 없지. 지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정성유통 창업자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뜨고 있었지만 지우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가 연회장을 나간 후 지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정성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득한 기억이었습니다. 지우가 아직 어리고 앳된 소녀였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지우는 서울 동대문 근처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늘 어머니의 좌판을 도와야 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안 귀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손님한테 인사 똑바로 해야지.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지우는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하고 반찬을 포장해주는 일에 아주 익숙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지우를 시장통 아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김서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습니다. 야, 최지우. 너한테서 오늘도 생선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서연이 코를 막으며 놀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서름 속에서도 지우는 남몰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당당하게 살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우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대신 그녀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파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우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에 대한 타고난 감각과 지독한 끈기였어요. 지우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쉴 새 없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터질 것 같아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지훈의 반찬은 정말 맛있어. 이 집 김치는 진짜 딱 우리 엄마가 담가주신 그 맛이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우의 가게는 어느새 시장에서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통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지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었죠. 작은 가게 하나를 임대해서 반찬 전문점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우야, 괜찮겠니? 시장 밖은 월세도 비싸고 경쟁도 심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맛이 더해져 금세 동네 명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지우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계속해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왜 매장에서만 팔아야 하지?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면 어떨까? 그때는 아직 배달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이 바로 미래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작은 배달 트럭 한 대를 구입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객들의 집까지 따끈한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죠. 어머나, 이렇게 집까지 직접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요, 편하게 집에서 맛있는 반찬 드시라고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주문이 폭주했어요. 지우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고 더 많은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커지면서 지우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지은 이름이 바로 정성유통이었어요. 정성을 다해 유통한다는 의미였죠. 정성유통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반찬 배달에서 시작해서 온갖 신선식품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지우만의 차별화된 정성 서비스 정신은 업계에서 혁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성유통 최지우 대표,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 신문 일면에 실렸던 기사의 제목이 문득 떠올랐어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지우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적인 시간은 줄어들었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졌죠. 특히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지우에게 씁쓸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서영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둘도 없는 친구인 척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과거의 상처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자신의 진짜 과거를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지우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기억들이 거센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사랑하는 며느리가 당한 그 모욕이 자신의 아픈 과거와 겹쳐지면서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나는 호텔을 나와서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전 겪은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잡상인 하나의 머릿속에 그 모욕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거대한 대기업과 비교하면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정성유통 고문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될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의 스마트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정성유통 고문님 뵙고 왔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그게 잘 안 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하나가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당신 마음고생 심했겠다.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하나가 애써 씩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다시 한번 부탁해보는 건 어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머니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하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가 늘 어딘가 서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응,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하나는 다시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22층에서는 지금쯤 정성유통 창업자가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대로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워온 것도 모두 그녀의 끈기와 노력 덕분이었거든요. 하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성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시각 호텔 22층 연회장에서는 정성유통 창업자의 도착을 기다리며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연신 입구를 힐끔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제쯤 오신대?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하셨거든. 서연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지우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로 한층 더 과묵해진 것 같았어요. 다른 동창들의 들뜬 대화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별로 기대 안 돼? 옆에 앉은 동창이 툭 치며 물었어요. 아니야, 기대돼. 지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정성유통 창업자가 과연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게 말이야. 사실 지우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복잡했습니다. 곧 자신이 저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사랑하는 며느리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정중히 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유통 고문님께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잠시 늦어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정도 늦어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오죽 바쁘시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행사를 정말 완벽하게 치르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동창들은 계속해서 정성유통과 그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성유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인정.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성공 신화가 흔하지 않잖아. 지우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근데 정성유통 창업자가 여자라면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 여성 CEO로는 정말 입지전적인 분이지. 요즘 여자들이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런 큰 기업을 일구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지우는 자신의 험난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출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하고 서름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피눈물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죠. 한편 호텔 로비에 있던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성유통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임원들의 연락처를 샅샅이 뒤져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성유통 창업자는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하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쇼핑몰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좋은 상품을 깐깐하게 선별해서 판매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월 매출이
웬만한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직원도 5명이나 고용하고 있었고요. 나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유통 고문님의 조언이 꼭 필요해. 하나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고 호텔 2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정성유통 창업자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음향시설은 괜찮은지, 좌석 배치는 적절한지, 다과 준비는 완벽한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호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티끌 하나 흠없는 완벽한 행사로 만들어야 해요. 서연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다른 동창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응, 뭐가? 지우 말이야.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랑 말도 섞고 했는데 요즘엔 통 혼자만 겉도는 것 같더라. 서연이 지우가 앉아있는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지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원래 최지우 걔는 좀 그런 편이었잖아. 우리 중에서도 제일 근본 없는 애였으니까. 근본이 없다니. 그게 무슨... 아, 너도 알잖아. 지훈의 집안 얘기. 시장에서 장사하던 집안 출신이라고. 이 대화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동창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지우 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다고 그랬지?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지우도 어렸을 때부터 시장일 도왔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산대?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지우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식의 뒷담화에 이골이나 있었거든요. 그때 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응?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최지우 같은 애가 껴있는 게 좀 그렇긴 하지.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아주 악랄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서연이 지우를 향해 비죽거리며 말했어요. 너 오늘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 무슨 뜻이야?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정성유통 창업자 같은 어마어마한 분 앞에서 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연회장이 순간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과 지우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서연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성유통 창업자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너처럼 뭐랄까. 배경이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전체적인 물이 흐려지지 않을까? 품격? 지우가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래, 품격. 우리는 다들 그런대로 괜찮은 집안 출신들이잖아. 근데 너는 미안하지만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지우를 적극적으로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나쁜 애는 아니지만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긴 해. 그러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지우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늘 이런 식으로 차별받아 왔어요.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지우에게는 저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지우야. 서연이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네 며느리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인가 뭔가 한다면서? 그것도 뭐 결국엔 잡상인이랑 다를 게 뭐야? 잡상인이라고? 지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 미안. 너무 직설적이었나? 근데 사실이잖아.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랑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파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안 그래? 서연의 말이 끝나자 몇몇 동창들이 킥킥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지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대물림이네. 대물림.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장사하고 시대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수백 번이라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며느리까지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오직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어요. 너야말로 진짜 품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품격 운운해? 서연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진짜 품격은 출신이나 배경 따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한테 설교라도 하려고 들어? 바로 그때 호텔 직원이 다급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유통 고문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입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어요.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죠. 어머, 드디어 오셨네. 얘들아 모두 자리에 앉아. 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지우는 천천히 연회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자신이 올라가야 할 무대가 있는 곳이었죠. 서연은 지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입구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정성유통 창업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마침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자리에 반듯하게 앉아서 정성유통 창업자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무대 앞으로 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우리 세화여고 동창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혁신을 이끌어 오신 분, 아주 작은 시작에서 거대한 성공 신화를 일궈내신 분을 말이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의기양양하게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분을 얼마나 존경해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뤄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요. 그때 서연의 시선이 지우가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최지우, 쟤 어디 갔지? 서연은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다시 소개 멘트에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창들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고 다른 누군가는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유통신화의 주역, 정성유통의 창업자이자 고문이신 서연이 잠시 극적인 뜸을 들이는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외부인이 아니라 평소에 늘 보던 그 조용했던 동창이었거든요. 최지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의 소개가 끝나기가 무섭게 지우가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뭐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지우가 왜 무대로 올라가고 있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곧 정성유통 고모님 오시는데. 서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으로부터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지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최지우입니다. 뭐라고? 서연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지우는 천천히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얼굴들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던 정성유통 창업자, 그게 바로 접니다. 연회장은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어요. 서연이 가장 먼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네. 네가? 설마? 네, 맞습니다. 지우가 또렷하게 답했어요. 제가 정성유통을 설립한 최지우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이 그제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진짜 최지우가?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서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존경해온 정성유통 창업자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무시해온 동창 지우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서연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냥 평범한 뭐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자란 것 맞습니다. 지우가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반찬 가게를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동창들은 더욱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지우의 출신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시장에서 배웠거든요. 털썩.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거든요. 정말 너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우가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한동창이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정성유통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업자 소개란의 사진을 확인한 후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맞다. 진짜 최지우야. 사진이 똑같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생을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동창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제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동창들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얄팍하고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제 며느리가 당한 일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더 창백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 하나를 잡상인이라 부르며 쫓아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제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아이입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운영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서서히 서연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제 며느리를 잡상인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서 무참히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를 만나러 온 그 아이를 말입니다. 이제 서연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무대 위의 지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진짜 CEO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힘있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지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돈이 많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으면 품격이 있는 걸까요? 동창들 중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신념처럼 믿어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거죠. 서연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마주치자 서연은 다시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오늘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잡상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한 그 잡상인의 시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한다던 정성유통의 창업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연회장은 더욱더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히고 있었거든요. 김서연 씨, 지우가 서연을 직접 부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에요. 지우야, 나는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정말 몰랐나요? 지우가 얼음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제가 정성유통 창업자라는 사실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를 시장 출신이라고 평생을 무시했습니다. 뿌리가 없다고 비웃었죠. 그리고 오늘은 제 며느리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했습니다. 지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평생을 존경해온 그 정성유통 창업자가 바로 그 뿌리 없는 시장 출신이었다면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서연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은 겁니다. 그때 지우의 스마트폰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지우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벌써 시작됐네요? 지우가 말했어요. 뭐가? 한동창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 며느리를 쫓아내는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 전부 촬영되었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셜미디어에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서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우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신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 잡상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함께 찍혔고 우리 세화여고 동창의 이름도 나왔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도 아주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김서연 씨. 안 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신음했어요.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강남 사모님들의 계급 차별과 갑질에 대한 심층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까지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거든요. 지우야, 그걸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한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냥 사실이 알려진 것뿐이죠.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서연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지우는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이죠?
그 영상, 그거 당신이라면 없앨 수 있잖아. 제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지우가 반문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왜 제가 수습해드려야 하나요? 서연은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며느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건가요? 당신이 그 순한 아이에게 퍼부은 그 모욕은 대체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이 말을 듣고 모든 동창들이 깊은 반성에 잠겼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동창들이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법,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우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든지 간절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몇몇 동창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지우의 짧지만 강렬한 강연이 끝나고 연회장은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그들이 평생을 믿어온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강남 사모님 갑질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 영상과 기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몇몇 동창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몰랐어. 한 동창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동창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야 하는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요.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성유통 창업자가 어머니시라고. 응, 맞아. 지우가 확인해 주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정말 정성유통을 오늘 동창회에서 다 밝혔어. 그리고 네가 오늘 오전에 당한 일도 함께 말했고 전화기 너머로 하나의 놀라는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큰 비밀을 갑자기 밝히시면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가 한결 따뜻해졌어요.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 않거든.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힘드실 필요는 없어요. 지우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의 이런 착한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하나야, 지금 어디니?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집에서 보자.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서연은 구석에서 혼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연에게로 다가갔어요. 김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어요. 눈이 핏발이 서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지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품격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 지우가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지우야, 네 며느리한테, 하나 씨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지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진심이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말이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연회장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사모님 갑질 사건에 대한 취재 열기로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우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복잡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비밀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하나가 남편 민준과 함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하나가 달려와 지우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로 정성유통 창업자가 맞으세요? 하나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지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정성유통 고문님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단 말씀이세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철없이 정성유통 고문님 만나게 해달라고 조를 때마다 답답하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했어.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너에게만은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 혼자 알고 있기에는 그 비밀의 무게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너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 하나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번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해보자. 지우가 하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네 쇼핑몰을 더 멋지고 크게 키워보는 거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정말, 정말이요? 어머니? 그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진짜 품격 있는 사업을 해야 해.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업 말이야.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지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홀가분한 기분을 주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거든요. 며칠 후 서연으로부터 진심이 담긴 긴 사제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회의 약한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은 진품격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멋지게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있는 소비를 모토로 하는 아주 특별한 쇼핑몰이었죠. 지우와 하나는 이제 어색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를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품격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